네,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11개 부처에 대한 장관 임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모두 마쳤고 이제 11개 부처 장관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 대표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실력으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인선했다. 그 업무, 그 장관 부처와 관련돼서 그 업무 적합성, 과연 실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일단 놓고 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장관 인선이 왕왕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인선. 지금 언론에서도 상당히 좀 하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인선을 가장 눈여겨보셨나요? 전 첫 번째, 약간 좀,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대한민국도 이제 좀 세상이 바뀌는구나, 라고 느껴졌던, 지금 장관 인선이 바로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후보자입니다. 김영훈 후보자는 현직 지금 노동자예요. 코레일 소속의 현직 기관사였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ITX 새마을 열차 직접 운행하다가요, 장관 소식을 일단은 접했는데 접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휴대폰 꺼놓고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장관 인선됐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그동안 역대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을 봤을 때는 사실은 노동과 관련된 즉 간접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이 있던 분이 있지만 현직의 노동자 그것도 코레일의 기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과거에 민주노총 위원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노총이 있죠. 노총의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적은 없어요.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 현황과 관련돼서 전문가지요. 네.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노동 정책 등등뿐만 아니라 현직이 지금 또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노동 현황과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탁월한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임명되자마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금 후보자로 했다. 이것 때문에 벌써부터 를 내밀었다. 청구서. 민주노총 청구서 내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참 정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요. 너무 게으릅니다. 왜냐면요. 민주노총은요. 대선 때 대선 후보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네.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선언을 했지만 민주노총은 누구를 지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주노총이 청구서를 내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지레짐작으로 벌써부터 프레임 씌우려고 하는 굉장히 게으른 행태, 굉장히 나쁜 습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청문회 하면 김영훈 후보자의 진가가 그대로 드러난다. 제가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일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김영훈 이 후보자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현직 노동자인데 그 철도 기관사인가 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적어도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다른 데로 가거나 하지 않고 다 바로 현장으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철도 노조의 어떤 그런 좀 건강한 그런 문화일 수도 있겠는데 이후에 김명환 위원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도 철도 노조 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 위원장 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현장에서 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철도 노조 출신의 이런 노동운동가들이 현장에 대한 그런 중시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고 김영훈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그 운전을 하시다가 이 소식을 접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눈여겨보거나 좀 눈에 띄는 그런 인선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안규백 의원이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인선이 됐죠. 네. 후보자가 됐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 5.16 박정희 군사쿠데타 이후에
국방부, 그러니까 문민 국방부 장관이 64년 만에 된 겁니다.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대한민국 특히 이제 국방부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좀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방부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내란의 한 축이 지금 네. 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군 장성들 줄줄이 지금 다 내란죄로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네. 군과 관련된 개혁의 얘기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제 문민 국방부 장관 시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사실 이 얘기는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안규백 의원으로 깨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이요 좀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전반기 후반기 상임위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통 보면 본인이 선호하는 상임위를 가기 위해서 혹은 또 어찌 본다면 다음번 또 이제 선거를 염두에 둬서 본인한테 좀 더 나은 상임위, 인기 상임위들이 있어요. 여기를 예. 가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나마 좀 많이 한다든가 뭐 등등 그런 게 있는데 안규백 의원은 15년 동안 국방위만 했어요. 국방위는 인기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상 예. 인기 상임위가 아니고 과거에 뭐 군 장성 출신들 뭐 네. 이런 분들이 주로 가고 다선 의원들이 이게 참 이렇게 다른 상임위보다 좀 틀려요. 네. 이걸 뭐 제가 속되게 표현하면 고된 상임위라고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군과 관련된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갈라 그래요. 근데 네. 이 국방위원회만 무려 15년 동안 예. 다른 상임위 안 가고 15년 동안 국방위원회만 했던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고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장까지도 맡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국방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저는 잘 지금 인사한 케이스다. 전문가다. 이거야말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눈에 띈다. 그리고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해서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도 등등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국방위 인사청문회는 거의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손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야말로 예. 아니 그동안 같이 지금 국방위 있었어요. 네네. 안규백 위원장의 모든 부분 다 압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그동안 국방위에서 했던 말과 등등 이 전반에 대한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뭐 털 게 없어요. 털 게 없다. 그리고 이번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잘못 건드리면요. 도리어 본인이 당합니다. 추진위원 보세요. 아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재산 뭐 등등 했다가 지금 예. 뭐 하는 게 없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이 군 면제됐던 부분이 있는데 괜히 그거 털다가 본인 무슨 면제 아닙니까? 본인 무슨 간염 때문에 지금 면제됐다 그러는데 B형 간염이라고 해서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이게 좀 확인해야 되는데 B형 간염 있다고 해서 군 면제가 되는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맞지요? 네네네. 그리고 또 여기 또 32년째 아산병원 다닌다. 아이고. 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다 아산병원인가? 참 이것도 놀랍게도 희한하게 또 이렇게 맞아 떨어지네요. 네. 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제 외국은 이제 문민 장관이었던 걸, 우리는 너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64년 만에 안규백 의원이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뭐니 해도 송미령 장관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내란 정권의 장관이었었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여에서 야에서 여로 교체된 이후에 전직 장관을 유임시킨 최초의 사례, 이재명 사례가 이번에 처음 있는데 송미령 장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 때 이 농방법이라고 본인이 지칭하면서 네. 그때 당시에 윤석열 정권에 힘을 실어줬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유임되고 나서는 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농민 관련된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에서 충분히 비판을 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네. 소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유임을 시켰을까? 그죠.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장관 인선을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일단은 강원식 비서실장이 인선 발표했을 때도 했던 얘기가 일단은 통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면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 12.3 불법 개헌 당시에 그 현장에도 있었던 당사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검찰 수사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켰을 때 그냥 유임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세평을 비롯해가지고 농림축산부 내에서의 평가 이런 부분도 두루 아울렀고 내란과 관련된 가담 정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네. 좀 살펴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임명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1개 부처 인선을 했었을 때 보니까 여성에 대한 좀 배려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했던 게 앞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이건 본인이 몫입니다. 네. 본인이 이재명 정부가 당신 유임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본인도 수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뚫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물론 국민의힘은 벌써 배신자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특히 농민단체에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또한도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꺼이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으로서 유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책과 앞으로의 이 본인의 흥부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리스크를 안고 갈 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뭐 실력이든 이 사람이 지금 농림축산부 장관으로서 전임 장관으로서 했던 부분에 대한 뭔가의 좀 근거를 갖고 임명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가장 놀란 게 송미령 장관 유임이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어떤 그 생각으로, 판단으로 유임을 했을까 궁금하게 너무 당연하고요. 농민들의 반발도 너무 당연하고,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요. 송미령 장관 유임이 공직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네. 예, 특히 이제 고위 공무원들은 다 모여서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아마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국민의힘에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무거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농해수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축하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국민의힘 및 그 보수층, 보수 유권자층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무겁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좀 생각이 들고 다만 송미령 장관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말로 푸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분명한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지만 현장의 이 농민들의 이 분노를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이제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등 관련 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대일 것이고 이후에 농업 농촌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시험대가 아니겠냐 좀 생각을 좀 듭니다. 그 첫 번째 공무원 사회에 주는 메시지 말씀해 주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장차관들 본인들 대통령 정권 교체가 되거나 등등 하면 이제 끈 떨어졌다라고 하고 사실 이 공직사회 내에서도 긴장감 갖고 우리 부처가 더 열심히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보다는 그냥 손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아니 이제 다 끈 떨어졌어 생각했는데 송미령이 된 거야. 그 이게 사실은 우리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될 수 있나? 이런 지금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한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했을 때 공무원 사회가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를 굉장히 독려하고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요. 장차관이 리더십도 보여야되지만 공무원들의 자발성이 사실 그렇죠. 기인해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도 그냥 열심히 하고 내가 내 부서에 있어서 더 나은 뭔가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계속적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만큼 또 국민들에게 공복의 자세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보면 그래요. 차관들 중에서도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네. 차관이 다시 기용되는 경우도 이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사회에 진짜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진보냐 보수냐 진영이 아니라 실력, 실용주의 이거를 우선시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메시지를 던져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좀 이제 송미령 장관과 더불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이제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계열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쪽의 3선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장관 후보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국민의힘 측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무거울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어제 이제 대통령 첫 번째 시정연설 하고 나서 퇴장할 때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윤석열 정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제 일어나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물론 권선동은 덕담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장면이 그 단순히 그 순간적인 장면이 아니라 송미령 유임, 권오을 후보 이런 그 과정들을 보았었던 국민의힘 측에서 그런 어제 그 시정연설에서의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참 윤석열 때 작년이었죠. 국회 개원식도 참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22일 만에 첫 시정연설이었고 이게 추경이었습니다. 추경. 윤석열 때와는 정말 보기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유를 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박수는 안 쳤습니다만 일단은 일어서서 있었고 들어오고 나갈 때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회 내에서의 움직임 동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다 짜여지는 건데요. 들어올 때는 여당에 나갈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패싱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를 하고 나가는 모습 자체가 저는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그런 모습 보여줬다는 게 왜냐하면 야당은요 적이 아니라 필요한 반대자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야당에 대한 존중을 해줬다라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고요. 중간에 일단 원고가 미리 기자들한테는 다 배포가 릴리즈 되는데 원고에 좀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 좀 약간 반응을 타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지칭하면서 그런 부분 또한도 좀 자연스럽게 좀 호응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저는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이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책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비판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존중하는 모습 갖춰주고 특히 대통령이 먼저 손 내미는 모습을 너무나 오랜만에 보니까요. 좀 새로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11개 부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재명 표 임명이 있었고요. 이와 관련돼서 조금 더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이제 부처가 또 주요 부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재부를 비롯해가지고 행안부 그리고 보건복지부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선도 국민들의 기대치 벗어나지 않는 인선, 말했듯이 실력과 실용 중심의 인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